특히 멜라토닌은요, 항암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잠을 잘 자야 한마디로 암도 어떻게 잘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고, 이제 중년 이후로 가면은 한 3% 정도밖에 얕게 자는 거예요. 수면에 도움되는 생활 습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안녕하십니까. 나와라 무한 원장 문창식입니다. 쾌면, 그 다음에 어때요? 쾌식, 그 다음에 쾌변. 그래서 그만큼 우리 잠이 중요하죠. 잠을 잘 못 자면은 벌써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뭐 생활 리듬도 깨지고 나중에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올 수 있는 게 수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걸 말하냐면 사실은 뇌를 쉬어주게 하는 거잖아요. 쉬어주게 하고 또 뇌를 안에서 어떤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그런 해독 작용을 해주는 게 수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암 환자를 보기 때문에 이 불면증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암하고 불면증하고 관계 저는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면하고 이렇게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잠을 자야 우리 몸 안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이 멜라토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긴장 상태가 풀어지면서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돼요. 그럼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면 이거는 면역을 증강시키거든요. 우리 면역은 사실 보면 긴장 상태에서는 면역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한마디로 암도 어떻게 잘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고, 또 특히 멜라토닌은요, 이렇게 잠하고만 관련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항암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는 저 멜라토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약이나 기능식품으로 투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그 수면하고 암하고는 상관관계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각성 호르몬이 나오고요. 우리 보통 이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저녁에 이렇게 이제 눈을 감으면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잠을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멜라토닌이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눈을 감고 해서 보통 잠들고 나서 우리 그 한 12시에서 한 3시 사이에 보면은 멜라토닌이 아주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타임을 놓쳐버리면은 그런 멜라토닌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많이 안 나오면 그만큼 수면을 설치게 되고 불면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이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제 생리적인 이런 부분으로 보자면 우리 이렇게 잠을 조절하는 게 시상하부에서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수면을 조절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센서가 이제 깨지는 거예요. 센서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가 달라져요. 근데 대개 보면은 그 주기가 젊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빨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을 잘 때 우리가 체온이 있잖아요. 체온이 우리가 활동할 때보다는 좀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체온이 떨어지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가 당겨지고 체온이 빨리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잠은 빨리 자는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서 대신 또 주기가 빨라진 만큼 또 깰 때도 더 빨라져요. 같이 빨라져요. 체온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시간, 이게 그 기간이 짧아지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잠을 못 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생리적인 개념이고, 이제 우리 나이 들수록 어때요? 깊은 잠을 못 자거든요. 얕은 잠을 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소파 수면이라 하거든요. 소파 천천히. 그래서 슬로우 웨이브 슬립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청년들은 보통 한 20% 정도가 이 소파 수면이라고 그래요.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년 이후로 가면은 한 3% 정도밖에 전체 잠에서 차지하는 게, 소파 수면이 차지하는 게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얕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외부에서 떠들더라도 깨버리니까 어때요? 깊게 잠을 못 자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한 통증 같은 게 자다가 이런 통증이 나오게 되면 깨서 잠을 못 자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 전립선염이나 뭐 방광염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면을 깊게 못하고 빨리 깨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잠을 못 자는 원인이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 이제 수면의 질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정말 이게 좋은 잠을 자는 건지 아니면은 좀 뭔가 수면에 나한테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이제 자기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잠을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상당히 답답하고 잠을 깊게 쭉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경우를 자주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에 해당을 하고, 그리고 이게 잠을 자지를 못하다 보면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사실 우울증에 빠져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막 만사가 귀찮고 뭐 짜증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자주 있다든지, 아니면 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뭔가가 기억을 잘못하는 건망증 같은 게 생겨서 뭐 물건 같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자주 반복이 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잠에서 깰 때마다 꿈을 꾼 것을 다 기억이 나요. 꿈을 꾼 게 기억이 난다는 것은 깊은 수면을 못 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수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독이고 휴식이잖아요. 근데 머리가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로가 쌓이고, 그게 조금 더 되면은 사실 집중력이 없어요. 뭐 업무를 해도 어때요? 막 집중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이 부분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는 면역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이제 심해지면은 우울증이라든지 하나의 수면 질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번 깨게 되면은 다시 수면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경우, 그리고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 이런 경우는 깊은 잠을 못 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이게 지속이 되면 이거 불면증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조금 더 악화되기 전에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거의 대부분 다 멜라토닌을 만드는 이렇게 재료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우리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대개 야채나 과일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라든지, 우리가 상추 같은 경우에 우리 상추 먹으면 잠 온다 하잖아요. 상추 속에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양파, 그리고 체리 있잖아요. 체리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잠을 잘 청하지 못하는 분들은 좀 이런 과일이나 야채 종류를 좀 드시고, 또 한 가지 우유를 먹어 가지고 소화가 잘 되고 우유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불편한 게 없는 분들 같으면 잠자기 전에 우유를 좀 데펴 가지고 이렇게 한 컵 정도 이렇게 마시면 그 안에 트립토판이라는 이게 아미노산이 잠을 청할 수 있는, 우리 수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미노산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에 도움되는 생활 습관, 이게 참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절대 잠이 오기 전에는 침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대개 이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잠을 자야 되니까 막 일찍부터 침대에 들어가지고 잠을 청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더 잠을 방해를 하고 수면 방해가 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리고 잠이 올 것 같아서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럴 때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계속 누워있지 말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이게 뭐 좀 배회를 하고 돌아다니다가 또 잠이 오면은 잠을 청해야지, 안 오는데 버티고 있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낮에 몸을 좀 피곤하게 만들어서 잠이 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낮에 좀 열심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안 좋은 운동은 저녁에 하는 운동은 안 좋습니다. 이럴 때는 불면증이 있을 때는. 왜냐하면 저녁에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긴장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각성 상태로 들어가서 잠을 방해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지를 않고요. 그리고 낮잠을 자는 것을 피하셔야 돼요. 낮잠을 자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녁에 잠이 또 안 와요. 그러면 잠이 안 오면 그 다음날 또 힘들어지고 또 낮잠을 또 자게 되는데 수면에 대한 질이 떨어져요. 낮잠은 어쨌든 저녁에 충분하게 자는 잠에 비해서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생활 리듬도 깨지고 여러 가지 건강에도 좋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생활 습관하고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되게 수면제를 먹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불면증에 해결할 수 있는 습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노력을 해보고, 근데 정 그런 부분이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아까 그 멜라토닌 제제를 먼저 먹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멜라토닌을 먹을 때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잠을 못 자는 분한테 멜라토닌 제제를 주면은 먹고 나서 에이 이거 별로 효과 없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멜라토닌은 최소한 3주 이상은 먹어야 효과가 납니다. 그 전에는 효과가 본인이 잘 못 느껴요. 그런데 효과 없다고 중단해 버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도 조절이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면제를 좀 드셔야 되는데, 수면제를 먹는 게 아니고요, 수면 유도제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제죠. 그래서 우리 어떤 환자분들은 약을 먹으면 안 좋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막 꾹꾹 참으면서 잠을 못 자면서도 안 드시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단기간,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잠을 잘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그만큼 그 다음날 컨디션이 좋으면 면역도 올라오고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단기간은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잠은 중요하고 수면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고쳐서 아주 건강하고, 또 우리 환자분들은 이게 암을 치료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치료하는 데서 많이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